그럼 지금부터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이하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 고용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하신 상대 대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희상 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식품산업노련 대구경북본부 이시혁 본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장병도 수석부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이신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용원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희상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료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눈도 또 오후에는 이제 비도 약간 내리고 있는데 날씨가 오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제 김문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해서 좀 이 강의를 좀 짧게 이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동지 여러분들을 또 배운 동지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이 정부가 3대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또 연금개혁, 교육개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의 틀대로 갔을 때는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는 것은 또 고쳐나가는 것은 이제 맞는데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또 노동개혁 이런 문제들이 늘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러지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고 노동자들을 좀 못 살리고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정말 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정권은 실제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동지 여러분들도 눈여겨와 봤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나 또는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뭐 끝나보거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사 간에 또 노정 간에 그나마 좀 부딪히는 어떤 상황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좀 순조로운 어떤 부분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묵어왔던 그런 어떤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이 요구 사항들도 좀 문제 해결이 된 것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간 이런 문제나 또는 임금 체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이제 들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80년대에 실제로 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가 그리 나지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 100으로 이제 잡았을 때 중소기업 한 90% 정도 임금이 이제 받아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70% 정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중소기업에 우리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또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 2차 노동시장에 우리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1차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막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격차가 생긴 것은 그동안에 이 노동조합이라 하는 이런 이 단체가 자신들의 어떤 요구 또 자신들의 문제에만 북한에서 또 대정부 활동 또는 노사간의 어떤 활동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대다수의 어떤 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노동자들은 실제로 그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정규직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소득 불평등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늘상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되어 있는 이 노동조합의 이 단체들이 우리 소속의 어떤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만들어갈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2천만 우리 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그 중심된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대기업이 어떤 그 전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잡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 한국의 이 노동조합의 병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병폐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우리 한국노총으로서는 그나 80%가 우리 중소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80%가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성을 좀 뛰어넘고 정말 앞으로는 좀 합리적인 어떤 노동운동을 통해서 비정규직이든 특보직이든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체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노동운동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오늘 비정규직의 문제와 실태 해결 방안 이 모색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갖는 이런 부분들이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어떤 토론회 속에서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단체가 조금 양보하고 또 서로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실태를 우리 자신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함께 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토론회가 될 것으로 이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늘상 이제 바쁘신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깊은 우리 대구대학교 우리 김영훈 교수 늘상 이제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좀 열띤 어떤 토론 속에서 이 전국적인 어떤 상황이지만 대구의 문제도 심각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고 좋은 제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쁘신데 이 자리에 이시혁 우리 내부 식품 본부장님, 그 다음에 장병도 의장님,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 토론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많은 의견을 정치하고서 이래 나오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며칠 안 있으면 올해도 이제 다 갑니다. 다 가고 또 새로운 이제 연도를 이제 맞이하는데 2022년도 동계 여러분들이 좀 말끔하게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3년도에 좋은 해에 여러분들 많은 새해 복 받으면서 다 함께 어깨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개회사를 해주신 김희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선임차장님의 청년 고용 실태와 해결 방안 제안 발제가 있겠습니다. 김윤정 선임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노조의 김윤정 차장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발제물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좀 중구난방인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분절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발제자로 선정을 되게 최근에 받아서 제가 일요일, 월요일에 걸쳐서 하게 된 거여가지고 조금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주제가 보면 청년 비정규직이잖아요. 청년만 해도 어려운데 비정규직까지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노총이 안 있었겠죠. 연구원에 있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청년 비정규직, 청년 문제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중에 어떤 케이스들을 좀 더 보면 좋을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경산호위 청년위에서 대구 공론장이라고 해서 대구 청년유니언이랑 같이 대구 청년들을 만나는 기회를 지난 9월에 한번 가졌었는데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좀 대구 지역에서 대구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케이스들을 또 같이 소개해드렸다는 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고용 실태 부분 어떻게 지금
고용 실태가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게 될 줄 생각 못 해가지고 좀 어버버버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동원 오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해볼 수는 없겠지만 동원 오신 분들도 조금 같이 집중해서 보셔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사실 고통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유독 청년 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청년 계층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그 출발 선상이 조금 달라지고 이 역량이 추후 20년, 30년까지 중년이 돼서까지도 그 방향의 길로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청년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년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가 많이 터졌고 코로나19 동안 산업별로도 많은 그 변화를 겪게 됐는데요. 제가 실례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3년 동안 그래서 산업별 채용 공고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됐나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게 2019년 1분기하고 2022년 1분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이나 은행같이 조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채용 공고는 많이 줄었고 교육이나 문화예술 이 부분들도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 부분 것도 줄은 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IT 정보통신 쪽이 많이 늘으신 것도 보실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지금 IT 정보통신 쪽이 많이 늘었었고요. 다행이라고 할 것은 여기서 서비스 업종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통계를 갖고 오면 서비스 쪽이 가장 많이 줄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청년층들이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서비스 업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이 이 그간에는 많이 줄었다가 지금 1분기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비스 업무 쪽에서는 조금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를 봐서라도 청년층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업종들에서는 채용 공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난 매해마다 통계청에서는 그 경제활동 인구도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층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청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589만 명 정도가 지금 청년층 인구로 잡혀 있고 이 중에서 최종학교 졸업자 고졸 출신들 같은 경우는 469만 명이 있고 이 중에서도 고졸 대졸부터 포함이 되겠죠. 이 중에서도 28.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더 이상이 지금은 미취업 상태,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로 있다고 했고요. 이 미취업자 중에서 43% 거의 50% 정도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약간 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1년 이상이고 3년 이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우도 지금 15% 이상까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취업 준비가 청년들한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통계로 보실 수 있고요. 내려가라.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은 15부터 29세를 좀 좁게 청년층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이때 학교 졸업 이후에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평균적으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고 아무리 좀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첫 직장에서 근속을 하는 경우가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놨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도 200만 원 미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 최저임금은 없겠지만 최저임금 수준 가깝게 받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7명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대다수의 지금 청년들이 저임금의 일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또 같이 봐야 될 게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수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난 19일에 이번 달 19일에 나왔던 지난달 11월 통계청 고용조항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도매나 소도매 어쨌든 이쪽은 좀 힘든 분야니까 청년층의 취업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아까 표에서 봤던 것처럼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채용을 실시했었는데도 이 분야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 청년층을 좀 흡수하고 있는 제조 같은 것도 1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용이 조금 경기 후행적 뒤에서 이제 바라보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은 수개월 전부터 부진한 이제 제조업 상황들이 점점 고용 지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만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또 체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반면에 숙박이나 음식점, 이제 서비스 업종 쪽도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제한이 좀 많이 풀리게 되면서 고용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었구나라고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숙박과 음식점 고용이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일까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취업자층도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취업자가 취업을 했으니까 증가폭이 늘어났으니까 고용이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으실 건데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내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불안한 청년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빨리 취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 낮은 일자리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숙박과 음식점업이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증가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가 최대 86만만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청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 기업체 입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극대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조차 고려할 수 없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공시생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층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2,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코로나19에 인해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라는 응답이 65%로 나왔고 그만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서적인 어려움도 크게 호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반적인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인식한 청년들이 32% 정도 나타났고 진로와 일자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청년들도 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 망해라 이런 거겠죠? 50%까지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층이 취업난뿐만 아니라 심신에 있어서도 아프다라는 점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문제도 계속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코인, 주식, 부동산부터 해서 청년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다양하게 불로소득에 대한 환상을 꿈꾸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상을 꿈꾸게 되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게 됐었고 이게 청년 신불자도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30조 규모의 출발 기금을 설립해서 이제 청년층한테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한 만큼 청년층은 지금 금융난, 심신적인 불안감, 취업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조금 눈여겨봤으면 하는 게 과도기 노동에 좀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인데요. 과도기라 하시면은 과도적인 이렇게 좀 도를 넘어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 노동자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습이나 교육을 공짜로 해서 그 사업체에 들어가는 청년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그 노동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턴이나 수습, 현장 실습, 견습 등에 좀 포함이 되고 있고 여기 정의가 나오는데 과도기 노동은 정신노동 관계로 근로관계로 가는 과정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특수한 채용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밑에 있는 노동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노동들이 대학생으로 되기도 하고 어쨌든 청년층에게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계약서를 써도 이 사람들이 실습이나 교육을 빙자로 그 산업체에 가다 보니 좀 낮은 임금을 교육을 빙자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관리 감독을 이제 그쪽 본청에서 원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빙자로 네가 한번 현장에서 직접 일해봐라라는 식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고 실습을 하다 보니 산업재해 부분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상다수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청년 노동자들이 산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현장 실습 사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무직 인턴뿐만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 스텝,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이 따라 좀 어렵죠. 그 권리구제 부담이 당사자에게 전제되고 있어. 아무리 계약을 해도 제가 실수를 한 거는 그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학생인 혹은 대학생인 제가 모든 걸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나 스텝이나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노동 시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재료비를 사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 그 부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전가를 모두 다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살이 아니라 절실인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좀 같이 청년 비정규직 케이스에서 봐야 될 게 에듀테크 종사자인데요. 이게 요즘에 좀 핫하게 뜨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인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에듀테크라는 산업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쉽게 보시면은 이제 메가스터디 아시죠? 영상 보고 애들 대학 그 입시 영상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산타토익 같이 어플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정의를 보시면 이제 비대면 사업 영상 같은 거를 찍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업 규모가 지금 7조 원까지 높아지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사업들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에듀테크 사업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게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을 잘 지키지 않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용역 같은 거를 이제 청년 비정규직들한테 주는 건 디자인 같은 것도 네가 알아서 해와라. 어플 같은 거 만들어도 네가 알아서 해오고 잘못하면 우리는 책임 없다라는 등의 약간 불법타건 아니면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대구 지역에서 혹시 좀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이 사업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사업과 함께 저는 좀 대구 지역의 청년들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라고 해서 지금 아까 분절데이터 얘기 드렸죠? 그래서 대구 지역 청년들도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어쨌든 수도권으로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대구도 많은 청년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비수도권하고 수도권 소재지에 따라서 또 고용 양적 격차, 고용에 대한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기보다 좋은 일자리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수도권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지금 대구가 한 42% 정도긴 하죠. 나름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을 더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 중 20대 청년이 40%를 기록했고 그리고 전체 인구 유출 7만 명 중에서 3만 명 이상 유출되면서
지역 경쟁력하고 지역 발전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금 청년 유출 발전지 정책으로 대구형 정월세 지원 정책 같은 것도 같이 내고 있고 기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재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아보자 기한 정보 플랫폼 같은 거를 운영해서 대구로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만은 과연 이것들이 청년들이 계속 대구에 머물고 있고 대구로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에서 도의 아닌데 경사노위에서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공론장을 해서 대구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때 같이 참여했었었고요. 지금 그때 나왔었던 내용을 같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청년 맞춤 복지나 교육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구도 청년 수당을 설치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좀 되게 특이했던 건데 계속 보수적인 문화, 정치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데 스테레오타입처럼 미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결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들만 많아서 청년층의 다양성을 좀 포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 학과가 수도권에만 있어서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있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청년 대상 정책들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적법으로만 너무 얘기가 있다 보니 증명과 참여를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복지는 원래 그런 식의 신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본인들은 일단은 가난함을 내가 증명해야 되고 백수를 증명하고 이런 증명들이 굳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문화나 인프라 같은 것도 좀 갖춰져 있다면은 임금 문제가 힘들어도 내가 좀 살 수 있을 건데 라는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거버넌스도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좀 다차원적인데 복지 담당자님, 시설 복지 담당자님이나 청년 정책 담당자님들이 이렇게 달라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청년을 너무 수혜자로 볼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청년 정책을 얘기하는 시의 회의가 있다면은 좀 참여하게 해서 목소리를 높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대구가 계속 지금 청년 친화도시, 청년도시를 부르고 있는데 부를 때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청년 예산 전체 예산의 3% 이상을 청년 정책에 사용하는 등 좀 이 실질적으로 왜 청년도시로 불리게 됐는지 좀 홍보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한 게 청년 유출을 얘기하기 전에 대구에 안착해서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의실도 나왔었었는데요. 지금 대구도시공사에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대상이 한 100명밖에 되지도 않고 실질적인 국어 정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집도 작고 7, 8평의 원룸에서 내가 사는 게 과연 미래를 꿈꾸는 게 말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일자리 문제를 같이 보시면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생각보다 대구에서 많이 뽑고 있더라. 짧은 기간을 그리고 계약직도 문제인데 이 와중에 너무 짧은 기간에 계약직도 많이 뽑더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역 특색에 맞춰서 제조업 분야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제조업들도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업종이 맞을까? 라는 얘기와 함께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 산업구조상의 자동차 2차 제조업들이 많고 이 중에서도 기업 남성문화주의의 문화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이 많고 이것도 개선돼야 되는 건데 개선이 안 되니까 유출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저도 그때 공론장에서도 놀랐던 건데 대구 임금격차가 클 것 같은데도 차이밖에 안 된대요. 남녀 격차를 말하는 거겠죠. 왜 그런지 봤더니 남자도 임금이 너무 적게 받아서 여성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대구의 낮은 임금 문제가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와 결부되고 있다라는 거였었고 계속 거버넌스 얘기와 함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얘기도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는데요. 청년센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나 구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대부분 청년 센터 같은 데를 가서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 센터들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청년들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제공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대구도 청년을 주제로 한 연구자나 연구를 좀 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었고, 마지막으로는 청년 당사자들이 좀 주체성이 강조되는 평가나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보셨겠지만은 뭐 일자리 문제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생활 인프라를 좀 향상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도 내가 쉽게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게끔, 혹은 이 주변에서 기업 문화 인프라 문제도 있겠지만 기업 문제도 같이 있겠죠. 향상을 위한 좀 소통 창구도 만들고 이를 정책과 연계해서 좀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알게 됐었고,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문제가 청년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였었고,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일자리 정책을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제부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자리들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라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좀 노력들이 필요해야 대구를 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정책도 조금 대구에서도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거주 청년들보다 비수도권 정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과 노동소득, 비수도권하고 수도권 일하는 친구들끼리 임금의 수준이나 일자리에 대한 질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고용 불안 문제가 어쨌든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한테는 불안감을 조금 더 고조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인데 일단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대선에서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청년 계층들에게는 어쨌든 사회 안전망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전망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접근을 통해서 했었고요. 첫 번째는 청년 노동자, 어쨌든 비교적 조금 빨리 노동시간에 진입하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권 보호와 지원 대책이 좀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청년 고용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복지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차근차근 보시면, 그래서 사실 저는 대구 지역에서 이제 거창하게 지금 청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대구 지역에서 지금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지역 특성에 어떤 지금 청년 계층들, 청년들이 있고 이 청년들이 비정규직 얼마나 있는지 지역에서 직접 좀 뛰시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사실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 성서공단이나 동단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청년들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이 아닌지 이런 건 지역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생명 안전, 특히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노동자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옆에서 봐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졸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청년센터나 아니면 고졸 청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가감하게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랑,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고용의무제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3% 정도의 이제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잘 아시지만 공공기관 같은 게 좋은 일자리이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이 직업을 얻기 위해 엄청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 이상까지 올려서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직군에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직업 훈련에 대해서도 좀 개편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직업 훈련이 대부분
청년 노동자가 하고 싶어하는 훈련을 열어놓기보다는 이제 직업 훈련하는 기관에서 그 교육을 열어놓고 들으러 오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웬만하면은 청년 노동자들이 원하는 직군들을 수요를 듣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게 어쨌든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청년층 수요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같은 데서도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청년층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제가 접근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층들이 사각지대나 이런 고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조금 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 정책들, 청년 복지 정책들을 볼 수 있도록 책자나 교육,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나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해서 길에서 나눠주거나 청년들이 많은 가는 혹시 공단 앞에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자빠지긴 했습니다만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청년층 아까 보셨을 때 1년 7개월만 일하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 7개월 하면 1년 일했으니까 받긴 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일하고 본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겠지만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실업급여를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이런 만큼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보장하고 이 사람이 이직이나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채용성 차별 최소도 계속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성비 공개 의무화하고 그리고 채용상으로 여성이라서 웬만하면 여성이라서 채용이 안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구제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뉴스 개런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뭐냐 싶을 건데 지금 이게 북유럽 같은 데서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개런티 아시지만 저희 물건 받으면 개런티 기간 2, 3년 이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9세부터 24세 몇 세가 돼야 될지는 몇 세는 어차피 논의를 통해서 하면 될 거고 청년층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고 계속 노동시장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 맞추면 이제 복지, 고용,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뉴스 개런티라고 부르고 있고 북유럽에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청년 센터도 고용노동부에 하나, 여가부에도 하나, 각 부처들마다 청년 사업에 혈안이 좀 되다 보니 청년층이 어떤 내가 지원을 받고 싶은지 모르는 와중에 센터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 저는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통폐합해서 각 부처들의 사업을 모아서 그 청년이 그 센터를 찾아갔을 때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개런티를 좀 도입하고 그리고 굳이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니트족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놀고 싶어서 놀았겠어요. 어떤 다양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한 지원들을 다각도로 맞춤형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뉴스 개런티도 같이 제가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분절적인 부분들이 계속 많았었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 통계를 통해서 지금 청년층이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통계도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청년 비정규직 중에서도 이제 인턴이나 패션 어시스턴트 같은 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비정규직 그리고 에듀테크 같은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어서 접근이 어려운 아니면은 노동법을 비껴나가서 그냥 외주화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여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의 접근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청년들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고요. 노총 청년 제안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김윤정 선임차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 후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정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또 뵙네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제가 조합원도 아닌데 너무 자주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멋졌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저는 이렇게 맨날 와. 또 확실히 좀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좀 그런 나름대로 도덕이 재발전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저도 좀 다른 분들 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자장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비난문이 적게 오는 지역인데 어떨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1, 2년 동안 농구 구경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은 아침에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았는데 정리하시고 바쁘실 건데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 해결안에 모색을 위한 토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발제자님께서도 청년 문제마다 할 말이 많고 되게 복잡한데 거기다 또 비정규직 문제까지 그래서 아마 주제를 이렇게 정하니까 선뜻 누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발제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발제를 물론 이제 발제문 자체가 다 급히 작성하신 거는 알겠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으니까 굉장히 잘하시고 차분하게 잘하시고 전달력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계통으로 계속 연구하시면 굉장히 성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토론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윤지한 상임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구 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건공청 박종철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토론자들께서는 한 7분 정도 내외로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셔도 좋고 평소에 청년 고용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 등등 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두 분 정도 의견을 듣고 우리 다시 발제자께서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을 대구 청년 네트워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윤지한 상임위원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지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 역시 청년이고 저도 비정규직도 겪어봤고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청년들의 관심이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그 청년 기본법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 몇 살이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청년이 대구시에서는 19세부터 39세입니다. 청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임금 노동자가 60세 청년을 한다 쳤을 때 거의 반에 가까운 나이까지 청년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청년이 39세까지니까 우리 모두 노동자들이 해당되는 그러한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대구광역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구광역시가 임금은 그 평균 정도 가깝긴 하지만 근로시간이 거의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제가 대구에 있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학교에서 강조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취업률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있는 학교들 취업률을 보면 광고하는 걸 보면 항상 100%예요. 100% 1등이 다 80%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통계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비정규직 그 청년들 취업자들을 모두 다 취업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졸업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들은 직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바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고 건강보험이 들어가면 그 산정하는 통계 기준에서는 항상 취업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통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비정규직을 직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해결돼야 되는 사항이고 통계의 모든 웬만한 고용 지표에 대한 통계에서 그런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실적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졸업생들을 어떻게든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취업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저 같은 경우에 형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이런 일자리 하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를 만약에 그 지표에서 정규직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준다면은 저희들이 그 노력을 조금 다르게 하겠지요. 취업의 질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를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1222개인데 전국에 그게 수도권 편중이 69.5%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지역에는 청년 친화 기업이라고 인정되어 있는 기업이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일하는 곳이 대구는 특히나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매우 조금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토론을 할지 잘 몰랐거든요. 앞에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저는 좀 짧게 하고 마이크를 좀 넘겨도 될까요? 됐습니다. 마치셨습니다. 예, 우리 제가 갑자기 이제 토론을 부탁드리니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대구에서 학교에 또 계시면서 청년들 직접 이제 취업 관련 활동도 하시고 또 대구시 차원에서는 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상임위원장 역할도 하시고 청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그 취업률을 갖다 계산하는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 그 대학 지원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취업률을
그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대학은 인성 교육을 하는 데지 뭐 취업을 갖다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아르바이트성 이런 단기 일자리도 그냥 취업이다. 그래서 취업률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뻥튀기식으로 취업률 그래서 저도 실제 취업률은 한 절반, 한 50% 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이제 청년들이 갈 만한 기업도 전부 이제 소위 강소기업 하는 데가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70% 정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지역 청년들이 또 갈 데도 없고 그 정도로 이제 지역 상황이 이제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보미 위원장님께 다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사노동조합의 이보미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MZ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20세에서 35세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청년층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조용한 사직. 사직을 조용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알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예, 모른 척 하시네요. 이 말은 직장 내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딱 자기 그냥 주어진 일만큼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까지 직장 내에서 그만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또 이 노동 환경이 불안정하면서 사실상 이직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MZ 세대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45.5%나 된다고 하고요. 2번이나 이직을 했다라는 퍼센트도 25.9%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이직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이제 그럼 청년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 윗 어른 세대들은 이제 열정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승진도 하시고 높은 직위도 올라가시고 이제 월급 인상을 이렇게 하셨다면 요즘에는 이제 부업을 통해서 많이 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월급은 그냥 원화 채굴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 원화, 그 월급을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다양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청년층이 버겁기 때문에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저는 뭐 철거풍이라고 소위 부르는 교직에 있지만 요즘 교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선생님들도 뭐 아동학대 이런 것들에 많이 피소가 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직을 많이 하시는 젊은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이 고용 형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이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 직장의 매력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취업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지거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겸직은 되지 않지만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통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층에도 좀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상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2인분, 3인분 이렇게 요구하면서 돈은 0.5인분만 주니까 1인분만 하겠다. 너희도 나한테 1인분만 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 낯선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전에는 취업이 안 돼서 취업난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요즘에는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해서 구인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어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대구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다른 경북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언뜻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나라 취업난은 한마디로 그 공무원이나 소위 대기업, 그 상위권의 중견기업 사무직이나 뭐 생산직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 좀 처절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일부를 제외한 이제 중소기업이나 파견직, 일용직, 비정규직에 취업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취업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난이 자연스럽게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 MZ세대 조기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기업에서도 응답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그 특성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직장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MZ 세대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금방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알리지 않고 이제 자기 사수한테 이야기한다거나 이직 정보를 찾았다면 최근에는 그 취업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직을 위한 이력서를 등록해놓고 출근하면서도 수시로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테크 수단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이제 노동 환경 또한 이 MZ 세대가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적용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청년들이 생존 전력을 가진 노동 환경이 갖춰진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 일자리에 대해서 충분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청년 중소기업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액 연수 비용도 무료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더 다양한 취업 정보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클릭 하나로 청년들이 다 모든 거를 찾고 해결하는 원터치 세대라고 하거든요. 모든 걸 핸드폰으로 하고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망이 좀 더 제공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취준생 때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불안해서 힘들고 직장을 다니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퇴사하는 이런 이제 비정규직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하지 않으려면 개인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적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우리 어제 어떤 이제 환경공단에 근무하시는 어떤 여자 조합원 동지분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힘들다고 65세까지 정년인데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잠재적 비정규직 상태가 아닌가 뭐 청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노동 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대구는 특히나 이 관광이나 요식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청년층도 많지만 많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좀 이렇게 보호하고 앞으로 이 비정규직 노동자일지라도 모두가 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점검하고 오히려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제일 그 헬스케어 산업이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기기 산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온 만큼 이제 청년층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컨텐츠를 많이 청년들이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관광 산업이라든지 대구의 어떤 문화 산업 그리고 청년을 위한 어떤 창업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실 청년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 학생 시기 때부터 자신이 노동자와 노동자 일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갔을 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자신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다양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대차 하는데 요즘은 한 세대가 30년은 아니고 3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 저도 뭐 조그만 연구원에서 사람들,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기성세대하고 지금 MZ 세대하고의 가치관이랄까 사고방식은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래도 조직을 위해서 뭔가 조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같으면 아낌없이 주고 싶고 이런데 또 그런 또 일부 그 MZ 세대 친구들은 아까 조용한 사직 이것처럼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하겠다. 그 충성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세대들 입장에서는 뭐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이제 갈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저도 이제 우리가 이범희 위원장 말씀처럼 처음에 청년 비정규직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직률이 뭐 40몇 % 되고 심지어 다들 그 꿈의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러워하는 교사 직종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공무원도 실제 5급 공무원조차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했을 때 그 노동 환경 같아요. 자기가 처해진 노동 환경이 좋으면 그만둘 이유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어차피 저희들이 2008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저는 그게 다들 다 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바로 정년까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채용하는 건 굉장히 또 그쪽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그럼 한 1년 정도 우리 두고 보자. 근데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대학까지 끝났으니까 2년 실컷 부려먹고 이제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잘하면 아마 나가라 그러면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비정규직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제 청년 비정규직이지만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기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제 정식으로 취업을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접근보다는 오히려 이제 노동 환경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내용의 토론을 해주신 우리 이범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순서 토론은 우리 경영자 총협회 정덕가 상무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경제총협회 정부가 상무이사입니다. 저는 아까 김병 교수님 모두에 말씀드리지 너무 자주 왔어요.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청년 고용의 문제, 그게 뭐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 뭐 이래 정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지금 엄청난 이 출산율이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산업인력 현장에는 능력 투입 산업인력이 감소 추세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우리 의료기술 등이 발달로 신체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청년 문제만 해결될 것은 아니고 고령자들은 지금 국민연금하고 받는 시기하고 퇴직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 공백에 대한 소득 보전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의 문제가 과연 청년만 또 고용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미래에 조금 더 가만 10년 정도 가면은 산업 인력이 정말 젊은 인력이 이제 고질이기 시작했을 때에 산업 안에서의 그 고령자와 중간, 중년층, 청년 간에 이어지는 세대의 사다리가 전염기를 끊어졌을 때에 나중에
산업에서의 어떤 그 내의 구조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서 청년 문제 사실은 이제 뭐 청년 유출이 아까 발제에서도 보듯이 대구가 타 지역보다 많다는 게 뭐 대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대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도시 정책의 문제. 대구에서는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할 때 우수 학생들 대학이 수도권 서울로 나가버리죠. 1차 유출이 일어나고 그다음 대구 남은 인력들이 대구에 있는 소재 대학에 들어가면은 1학년 한 학기 또는 1학년 정도 되면은 재수하러 나오거나 아니면은 서울 수도권에 편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빠지는 상황. 2차 유출. 그럼 졸업하면은 또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은 수도권 또는 대기업으로 빠져버려요. 또 3차 유출. 그 남은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한 사람들은 또 1년에 2년 경력이 되면 경력적 상황으로 수도권 또 빠져나가요. 4차 유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범희 의장 말씀하신 조용한 사직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길고 가는 거 길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하게 있으면서 새로운 그 자리를 모색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청년들이 과연 원하는 인력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대구 지역의 청년의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청년 인력의 질의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청년들은 대구에 있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유출가는 그게 사실 취업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이미 목표가 다릅니다. 서울, 인서울 안 되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뿌리 깊게 대구의 구조가 그래 있고 이건 대구의 책임만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의 집중 현상에 대한 이 국토 전반적인 계획의 문제 이런 걸 다 복잡하게 좀 얽히가 있는 문제라서 참 단순하게 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들 청년들 이야기가 쭉 정리하신 부분이 다 공감 가는 내용이고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산업이 4차 산업 도래하고 하면서 산업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과거같이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으로 가야 되는 시대에 직무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또 MZ세대들 아마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행동의 변화, 인식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아까 포괄적으로 발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청년과 상황의 변화 또 우리 지역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기세는 전부다 대부분 아주 단편적이고 기업에 좀 지원하거나 아까 뭐 정규 여건 이런 것 지원하는 게 사실 대구에서 사는 게 아니고 뭐 중앙정부에서 사는 게 조금 거들고 뭐 학자금 이자 조금 몇만 원 대주고 이런 은발의 어정적인 시기에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규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구에서는 정말 통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우리 대구 지역의 이야기 중에 문화 인프라가 발생하면 인력 문제가 있어도 좀 약해도 살겠다. 이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저희들 한 번 더 가면 평생 직장에 묵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소득 수준이 과거에 저희들 세대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소득을 책임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젊은 세대는 좀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이가도 활용해야 되는 이런 건데 지금 대구에도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무엇인가를 좀 잘못 지금 핀들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문화, 청년들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뭐 이런 기업들이가 이런 개념은 안 됩니다. 아예 획기적으로 안 가면 뭐 대구가 특화되는 뭐 문화 인프라를 또는 뭐 아니면은 뭐 무슨 경연대회를 하든지 뭐 밴드들이 오든지 예술을 하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지겠지. 그리고 획기적으로 지원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타 지역의 청년들, 특히 이 스타트업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구를 몰리도록, 또 문화가 특정한 그 분야의 문화는 대구가 최고다. 그럼 청년들이 막 몰리도록다. 대표적인 경우에 대구에 그나마 좀 성공하고 있는 게 치맥. 치맥이 그나마 소문이 나서 좀 젊은 문화가 어울리고 해서 조금 봅니다. 그러한 거가 유사한 형태로 어떤 분야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군데 청년들이 특히 산업비에 성숙한다 했는데 이거는 마치고 나와서 청년들이 자기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안에 근대적인 뭐 지원 많이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이는 청년이 메카가 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좀 고민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로 지금 청년들의 근무 환경이 대구가 안 좋아서 유출되는 일상인데 재임금 구조나 그다음에 업무 자체가 단순 반복 업무들로 되어 있어 생산 현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구의 내륙도시로서 대도시로서 있으면서 사실은 금융 그다음에 연구개발 뭐 이러한 그 핵심적인 업무를 잘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원 석박사의 수준의 인력들이 대구에 남아있을 유인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들은 산업 구조가 우리가 대구에 제조업 중심, 특히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생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의 격차도 나지 않고 또 섬유산업, 이게 산업 구조가 좀 단순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산업 구조상에 발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대구가 마침 이제 홍보센터로서 미래 전략산업을 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미래 산업이 UAM, ABB, 헬스 산업 이런 등으로 상당히 확장하고 있어서 그런 게 확장되면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자리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도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 이런 것들 지원 정말 있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 하는 부분들 또 국내만 있을 필요도 없다. 해외에 대한 것도 지방에서도 해외에 가는 부분들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 공간에 대구 내라는 공간에 머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IT 온라인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창업을 해서 전국을 다 커버해서 서울도 커버해서 해외도 커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는 직접적인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지원책의 방향을 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대표 중에 이 청년센터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대구에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청년센터 아는 청년들 물어보면 몇 명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저 청년 대표님 보셨지만 거기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 청년센터를 이용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학생들 물어보면 90%는 안 물어봐요.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다.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센터가 있으면 청년센터 허브기나 있으면 그 위에 대학 주변에 청년센터 가든지 아니면은 대구에서 청년들 갈 자리에 인프라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셰런도 만들어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걸 끌어들이든지 대구에 적어도 대구에 있는 청년들 층에서는 청년센터라는 이런 정도는 안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뒤에 문제고 너무 협소적이고 일률적이고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노총의 정책 제한 사업을 내는 것들 중에 이제 고졸 청년자의 지원 대책 이거는 뭐 대구뿐만 전국 문제인데 사실은 고졸자들이 취업을 하면 특성을 가지고 인문계 100% 취업을 하면 진학을 하고 그러면 이 중에서 대학 진학 내지는 고립대 문제 때문에 더가도 1년, 뭐 2년, 1년도 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자기 생각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특히 기업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은 생산적 인력은 늘 모자라거든요. 1년간 시간이 이런 문제들이 그래 대학 적어도 전문대학 뭐 한해 대학 졸업해서 생산직업가기도 멋지는 시기가 많으니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중고 바로 가서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그래서 생각해 군대하고 제대할 때 군에 가서 자기가 있었던 취업했던 그 있다면 그 직무와 연계돼서
군대에 그런 직무가 다 있으니까 그런 직무에 같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밖에 회사하고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에도 직장에 복귀해서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하여튼 그 발전해준 내용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리고 좀 아까 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 연령대 규칙별로 너무 무턱거리가 있다. 19세에서 30%. 같은 한 계통이 아니에요. 19세에서 39세 어떻게 한 계통이 돼요? 지금 19세, 20세, 21세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21살한테 물어보면은 19세 아들 노는 거 갖다가 아이고 내가 세대 차이나 이거 같이 안 갑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들, 아이돌 이런 것도 대가 달라요. 근데 19세에서 39세 같이 노는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적어도 취업 진입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고졸자를 하면 19세, 20세인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좀 있어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적어도 30세 전후 거기에 직장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계층과 적어도 35세 이후는 이미 중년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중년은 아니지만은 이미 직장에 있었거나 사회에 진출된 사람들 이 사람이 이직을 하거나 경력 개발을 하거나 경력을 가지고 다시 나가거나 뭐 이런 데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는 건 아니다. 그걸 좀 나눠서 전체 지원의 범위는 들어가지만은 지원하는 것은 그런 계층들을 좀 나눠서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상무님 역시 뭐 경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경제 산업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상세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의 뭐 발제 수준에 가까운 그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전달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저기 대구 지방노동청의 우리 박종철 팀장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구지방노동청의 상생지원과에 근무하는 박종철 감독관이라고 합니다. 발제 내용하고 저희 잘 봤는데 제가 이 발제 내용을 보면서 청년의 고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도 하게 됐고 그 관련해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이 아닌 해결 방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한 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실태 분석을 하게 보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제 쉽게 노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직종도 많이 이제 감소했다.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청년 친구가 학교 졸업 후에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한 11개월이 소요되고 또 건속 기간도 한 1년 7개월 그리고 특히 그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 받는 청년이 한 10명 중에서 7명 가까이 된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일자리 조건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정 노동 관련해서 이제 가덕기 노동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헤어 디자이너나 스텝, 패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또 많이 하거든요. 실제 만약에 그렇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열악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발제 내용 보고 처음 이제 봤는데 에듀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언론이나 TV에서 많이 봤던 광고 내용을 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산업에 있는 이 근로자들 중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특히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다시 공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동부 쪽에서도 이 에듀테크 산업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이라든지 주간 시간 노동을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뭐 프리랜서서 이제 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공급생 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이건 고민을 좀
그쪽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또 발제 자료 내용 보니까 이제 그 대구 지역의 청년 유출 내용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참 그 대구 지역이 왜 이렇게 유출이 되느냐, 아까 정덕가 이승훈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뭐 인솔 이렇게 많이 하는 거를 저희도 듣고 실제로 많이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실제 근로감독을 하면은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가면은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거의 뭐 40, 50대 뭐 이렇게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참 실태가 이런 걸 잘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실태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 원인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원인을 이제 발견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찾기도 참 힘든 내용 같더라고요. 그 어려운 작업이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원인을 봤을 때 일자리 측면에서 그럼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거가 이제 기업 고용 요건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혹시 청년 고용을 이제 비용으로 인식해서 채용을 좀 깊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또 청년 고용 취한 사업장은 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할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청년의 그 훈련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진입하기 전에 그 실제 업무를 이제 할 때 필요한 이제 업무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학교 교육 외에 실제 업무 필요성이 있는 그 업무를 실제 배워야 될 텐데, 그런 청년 수요, 훈련 수요에 맞는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청년에 좀 특화된 이제 그 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청년과 기업이 연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근로감독을 나가다 보면은 뭐 거의 외국인들을 많이 쓰십니다. 쓰시고, 그리고 청년들은 아무나가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말들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청년들이 또 왜 오지 않는가, 이런 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청년하고 기업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이제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뭔지 이런 그 니즈 파악을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반대로 또 기업은 이제 어떤 청년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지 이런 니즈를 파악해서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불합치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측이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고용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실태 파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이 사람들도 뭘 원하니까 그거를 조금 대구 지역에서 어떤 인프라를 갖추어서 조금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은 안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발제 자료에 보면은 이제 2021년 경산호의에서 대구로 청년 친화적인 도시인가 관련해서 설문 아닌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참 좋지 않았을까. 그것을 또 발전시키고, 그래서 청년의 이제 니즈하고 이제 기업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어떤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이 대법기가 이제 잘 돌아가면은 조금이나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뭐 운동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이 참 청년 쪽에서 근로 조건이 좀 많이 열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이제 그 강도라든지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좀 노동청이나 이런 쪽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그다음에 대학가에서 주변에 있는 식당 거기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4대 기초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맞는지 근로회사 작성하는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제 받는 그 임금 명세서 주고받는지 그다음에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조금 도움을 좀 드리고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은 좀 청년의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좀 다소나마 조금의 해결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청이나 노동청 토론자를 모시면 그 시나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일자리 정책 소개를 주로 하시는데 오늘 이제 특이하게도 우리 그 박종주 팀장님께서는 그 우리 주제에 맞게 그 청년 고용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발제를 통해서 좀 접했습니다. 가독인 노동이라는 그런 개념의 에듀테크라는 그런 영역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매치가 된 그게 뭘까? 서로 이제 니즈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정말 우리 감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이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영역이 바로 아르바이트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오늘 토론하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신 중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메트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아 환경사입니다. 어제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한테서 들었는 강주영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강주영 일자리. 지금은 우리 대구시도 예산을 뭐 줄여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이러는데 경제난으로 봐서는 예산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줄여가지고 알차게 해야 되는데 자,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강주영 일자리 모델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기업 유치만으로 청년 실업 및 취업난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지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이 나오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그 토론장에서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그 강경 일자리가 소위 지역 상생 일자리라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중에서 그 차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캐스퍼. 그 차가 현대자동차. 근데 현대자동차 실제 여굴산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1억 정도 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시장 평균 임금보다 너무 높고 또 일반 협력업체는 또 너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정한 수준에서 임금을 정하고 그 대신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복리후생을 노동자들 복리후생을 하면서 서로 상생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저는
그게 과연 청년들을 갖다 유인한 그 방식이 될까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인재 유출을 하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뭐냐 했을 때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고 생산직 이런 게 아니고 고부가 가치 제조업이고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금이나 노동 조건도 좀 양호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다 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지 상생 일자리는 생산직이거든요. 생산직이기 때문에 과연 대구에 그런 상생 일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좋다 그래서 몰려갈까 저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 회의적인데 우리 상무님 어떻게 생각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요. 그 강주현 일자리는 설명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지금 우리 대구 지역 일자리가 충분하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충분하냐가 아니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진짜 일자리가 없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4년 대학 정도의 고가치 사회 가짜리.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그 문제, 그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앞에 여러 가지 얘기 들었지만은 산업 구조가 단순해서 그래요. 산업 구조가 너무 단순하고 직종간에도 단순하고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부와 같이 반복적인 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미래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UAE 도심항공 도시에서 차로 가는 게 아니고 떠서 가고 이런 것들 이게 신공항을 짓고 그 배후로 도시로서 산업 분단을 만들어서 이런 걸 가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K2 공장에 그 냉장에 나가면은 거기에 배후 도시 구상을 지금 뭐 두바이 이런 정도 이래야 하는데 두바이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냥 치워넣는 형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고부가 직접에서 돌아야 되고 주거 환경이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광 인프라가 돌아야 되고 이런 외국이 유치가 돼야 되고 허브 도시 지역으로 가서 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뭔가 계획적인 일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ABB, AI,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 이런 거 이게 이제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직군으로 개편되고 여기에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년들 자꾸 얘기하는 이제 생산 현장에 있는 그런 보다는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에 맞는 청년들 일자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구가 변화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지리밀리는 대구죠. 대구가 내큰 대도시로서 어마어마한 그 대도시잖아요. 교육 환경부터 해가지고 그 문화인프라, 정주 여건, 역사성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70, 80년대 우리 산업이 이끌었던 선주산업에 매몰되어 있다가 선주산업이 발전하고 특화시키고 특수국가에 가는데도 우리는 아직 재직 영천 단계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산업 재편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마치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발전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제 2시간 가까이 되니까 좀 이제 지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뭐 끝이 없는 주제 같습니다. 뭐 밤샘 토론해도 할 이야기가 남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토론이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토론이 저희 지역에서도 오늘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까지. 그래서 청년들 어떤 취업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뒤돌아보고 또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하신 분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이렇게 열심히 발전 준비했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를 주셨지만 안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도 파악하고 이제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 편의점 같은 데는 블랙리스트로 좀 공개를 해서 이제 뭐 어떤 제재를 가하는 법리적인 제재는 그대로 가하고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 비정규직 해결은 좀
다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조금 그런 임금 체불이나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법리적인 부분으로 좀 행정 제재를 가하고 대구 지역본부나 또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사업들도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고 청년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시나 노총이나 뭐 청년단체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다각도로 좀 지원을 해야지 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주시어가지고 정리가 되긴 했는데 사실 아까 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질 낮은 일자리여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취업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평가를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대구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일자리들이 좀 생겨나야지 여기 대구에서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상징형 일자리 저는 모델이 조금 그래도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잘 그 모델이 성장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목소리, 지역 청년 당사자를 목소리가 좀 녹아들 수 있는 자리들을 자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당사자는 굉장히 급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아주 그 말씀도 상당히 전달력도 좋고 또 내용도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네 분 토론자께도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비정규직 문제 실태와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의 토론을 해주신 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으니 참석자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